자, 태풍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한번 쓰러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태풍의 발생과 이동, 태풍이 해양과 육지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갖다 알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교과서는 없는데 지금 선생님이 대기대선을 좀 넣었습니다. 선생님이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태풍의 발생은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 우리가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온대저기압은 북쪽의 찬 공기하고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가지고서 그 두 공기가 만날 때 만들어지는 불연속면, 즉 전선면이 있는데 그 전선면이 이렇게 지면에 닿아가지고서 한량전선과 온난전선을 만들어줘가지고서 중위도 지방의 편서풍을 따라가지고서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서 날씨 변화를 갖다가 알려주는 걸 갖다가 날씨 변화를 갖다 일으켜주는 걸 공부하였습니다. 근데 요번엔 지금 태풍이에요. 태풍은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합니다. 태풍은 열대 해상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자, 평균 수온이 27도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한 20년 전에서부터 한 10여 년 전까지 미안하지만 학생들에게 좀 여름 방학 때문에 좀 수행평가 과제를 내렸어요. 광안리 바닷가라든지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의 수온을 측정해 오라 하는 그런 어떤 테마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가지고 온 텐자의 그 숙제를 수행평가를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름 방학 때입니다. 아침 10시 이후 해가 있을 때요. 해가 없을 때는 아닙니다. 해가 있을 때 아침 10시 이후에서 오후 한 3시 한 3, 40분 또는 4시 이전까지는 그 수온이 26도씨 이상이 돼요. 27도씨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수온 27도씨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평균 수온 27도씨입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열대 해상이라 해야 돼요. 열대 육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이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지 않다면 태풍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냥 열대 저기압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탁 꼬꾸라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해상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부산의 위도가 약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32.5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2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위 35.2도, 약 10도 정도가 차이 나죠. 이렇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7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과 부산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어디에 비하면요? 위도 25도와 위도 35도에 비하면요. 그러므로 우리 부산에서도 상당히 많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런 셈이 되죠. 자,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구름이 이제 지금 다 전단입니다. 오른쪽 구름은 두께가 두껍고 왼쪽 구름은 두께가 참 실수. 포기를 합시다. 요 높이는 다 같은 높이인데 이걸 두께라고 할게요. 그냥 오른쪽은 두께가 두껍고 왼쪽은 두께가 조금 얇은 것을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위험 반응과 안전 반응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그렇습니다. 또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줍니다. 그리고 태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기압성의 바람이 나타나는데 고기압성의 바람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저기압성의 바람은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 잠깐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면이라면은 손가락 3개를 돌려가지고 요 팔꿈치를 올려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가 손가락 3개를 펴면은 고기압이 되고 북반구였습니다. 이 손가락 3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접어 올리면은 저기압이 돼요. 그걸 갖다가 연습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기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려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해가지고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공기가 회오리성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중심부의 공기는 아주 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원심적으로 공기가 다 바깥으로 밀려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심부 부분은 공기가 아주 미약해가지고서 많이 없기 때문에 요 상층부 부분에서 공기가 약하게 이렇게 유입대가 들어옵니다. 공기가 이렇게 약하게 유입대가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풍의 눈에서 그렇습니다. 태풍의 눈, 바로 옆에 있는 그 구름의 벽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구름의 벽은 아주 두꺼운데 자, 한번 가봅시다.
노란 색깔이 기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노란 색깔 기압이 태풍의 눈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압 급속도로 압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압력이 높아지는 셈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줍니다. 풍속은 어찌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좀 약하게 풍속이 올라오다가 요 구름의 벽 태풍의 눈 옆에 있는 구름의 절벽에 있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으로 풍속이 증가하다가 태풍의 눈 쪽에서는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속이 증가하다가 태풍의 눈에서 뚝 떨어져요. 그래서 태풍의 눈에서는 바람이 아주 약합니다. 태풍의 눈에서는 구름도 없어요. 물론 뭐 100%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죠.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태풍의 단면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면이거든요. 지면인 상황입니다. 이제 하늘 위에서 쳐다본 태풍의 이동 경로를 갖다가 좀 봐준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쌤 점선으로 표현했죠. 대략적으로 이걸 갖다가 중위도 정도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30도 북은 30도 하면 안 돼요. 30도 북은 이렇게요. 그러면은 태풍이 이렇게 가주는데 여기서 무역풍이 발생하고 여기서 편서풍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설명을 한번 봐볼까요? 적도 쪽에서는 상승 공기가 이루어지고 왜? 공기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하강 공기가 만들어집니다. 왜? 공기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의 밀도가 높아서 하강 기류가 되고 공기의 밀도가 낮아서 상승 기류가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것이 약 위도 30도 정도 위도 60도 정도로 갈게요. 이 정도쯤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점에서 공기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떨어진 공기는 서로 이 부분은 적도 쪽으로 이렇게 달려가게 되고 이 부분은 약 고위도 정도로 위도 60도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도 60도 정도에서 다시 상승이 됩니다. 요 위에 있는 공기는 상공기, 위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의 한 개의 셀을 유지하게 돼요. 근데 그거 깔아가지고서 이렇게 내려오는 위도 30도에서 위도 0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주는 바람이 전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전향력이 북방에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가지게 되고요. 남방에서는 왼쪽으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오른쪽으로 힘을 가지다 보니까는 내려오는 힘이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내려오지 못해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돼요. 내려오는데 힘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무역풍입니다. 무역풍. 무역풍.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겠죠. 올라가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죠. 오른쪽으로 힘을 받자. 그죠?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자 하는 이런 바람이에요. 이게 바로 편서풍입니다. 요 위에는 극동풍이라 하기도 하고 편동풍이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옛날에 여기를 적동 우풍대라 했거든요. 여기를 중위도 과학대, 여기를 한대전선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는 이걸 열대 수렴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왜? 수렴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봐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수렴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자, 요걸 갖다가 좀 참고를 해가지고서, 무역풍이 나타나는구나. 대략 위도 30도 아래쪽은 무역풍이 나타나고, 위도 30도 위쪽은 편서풍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태풍이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서로 교환하고자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무역풍이 밀어져 끼고, 여기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밀려가지고서 가게 돼요. 밀려가 가는데 아까 얘기했죠.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돈다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도는 바람 방향 이렇게 됩니다. 왼쪽으로 도는 바람 방향 이렇게 돼요. 무역풍의 바람의 방향과 태풍의 바람의 방향이 여기에서는 좀 많이 합쳐지게 되고 무역풍의 바람의 방향과 태풍의 바람의 방향이 여기서 많이 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좀 약해지고 바람이 좀 세지겠죠. 또 한번 봐볼까요? 태풍의 바람의 방향과 편서풍의 바람의 방향이 여기서는 좀 많이 합쳐지게 되겠네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태풍 바람의 방향과 편서풍의 바람의 방향이 좀 많이 부딪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부딪혀가지고서 바람이 약하게 되는 안전반원이 만들어지고요. 안전반원. 여기에서는 서로 바람이
합쳐져 가지고서 바람이 쐬어지는 위험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태풍이 진행하는 오른쪽 방향은 위험 반응이 되고 태풍이 진행하는 왼쪽 반응은 안전 반응이라 하는데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상상해 봅시다. 태풍이 우리 서해를 통과하면은 중국이 안전 반응이 되고 한국은 위험 반응이 돼요. 태풍이 우리나라 동해를 때려버리면은 한국은 안전 반응이 되고 일본은 위험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보고 우리 한국이 그 다음으로 태풍의 피해를 보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태풍의 피해를 좀 적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는 논리적이고 또 이론적인 그런 생각이죠. 태풍이 육지에 올라가 버리면은 열과 수증기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일찍 사그라듭니다. 열대성 저기압 내지는 온대성 저기압으로요.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제 태풍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풍이 해양에 주는 영향과 육지에 주는 영향이 있는데 태풍이 해양의 표층을 혼합한다. 태풍이 지나면서 워낙 바람이 세니까는 바닷물을 뒤집어 버려요. 바닷물을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혼합이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이 바다 밑쪽에 있는 바닷물 밑쪽에 있는 수온이 바닷물 위쪽에 있는 수온보다 더 낮죠. 수온이 낮은 물이 뒤집어 엎어지기 때문에 해수면을 냉각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다의 수온이 떨어지면서 뒤에 오는 태풍이 떨어진 수온에 의해서 열과 수증기 공급을 거의 못 받거든요. 아주 적게 받죠. 이게 아니고 태풍이 지나가기 이전에는 이 해수면 위의 층이 더운 해수층이 되어가지고서 열과 수증기를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는 지나가는 태풍이 그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가 더 센 태풍으로 되는데 태풍이 지나고 나서 뒤집어 버리가 찬 해수가 올라와 주기 때문에 뒤에 오는 후속 태풍이 열과 수증기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서 여기서 지리멸멸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 8월달쯤 되면은요, 보통 남해에서 적조 현상이 생깁니다. 알다시피, 그죠? 적색조리죠. 적색조리가 산소를 좀 잡아 먹어버려가지고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양식 어류들을 갖다가 산소의 공급 부족으로 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적조 현상을 갖다가 한답시고 황토를 막 뿌리는데, 물론 좀, 뭐 꼭 올바른 말은 아니지만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바닷물의 수온을 갖다가 떨구어주고 그 다음에 표층 이 수를 갖다가 이 밑에 있는 조금 바로 밑에 있던 저층수하고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산소의 그 표층선에 있는 산소의 부족함을 갖다가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조현상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떤 뭐 좋은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적조현상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꽤 오래 가기 때문에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근데 물론 양식 어류들을 잘 지켜야 되겠죠. 좀 그런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어떤 영향이 생기냐? 육지에 올라오게 되면 태풍이 열과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어 버려요. 그래서 태풍이 대번 약해져 버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가 된다고? 열대성 저기압 내지는 그 뭡니까? 온대성 저기압을 만들어져 버린다고. 그 다음에 육지 올라오면서 지면가에 마찰이 생기죠. 마찰이 생기면서 바람이 약해집니다. 바람이 약해지다 보니까는 태풍이 약해진 바람들이 중심 방향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외부하고 조금 바깥쪽하고 태풍 눈 부근에 있는 중심부하고의 기압 차이가 약해지겠죠. 그러면 저기압 중심부의 압력 차이가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서 태풍으로서의 존재가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생기는데 자, 온대성 저기압과 열대성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 태풍을 보지는 않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더 성장하고 발달해야지만이 태풍이에요. 온대성 저기압과 열대성 저기압의 어떤 비교를 좀 적어놨습니다. 발생은 온대성 저기압은 중위도고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라 합시다. 태풍은 열대 이상이더라. 전선은 온대성 저기압이 전선을 가지고 있는데 태풍은 전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등압선은 온대성 저기압이 회곡선인데 비해서 열대성 저기압은 무능이더라. 이동은 온대성 저기압이 선생님 답을 적었네요. 그죠? 이거 실수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시간 아낍시다. 온대성 저기압이 서에서 동입니다. 그죠? 태풍이 포물선 궤도로 이동합니다.
요거 잘못됐네요. 그죠?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주고, 태풍은 보다시피 포물선교도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다들 잘못, 이쪽에 가고 이쪽에 가는데 쓰이면 적다가 왜 이래 됐을까요? 풍속은 이게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죠? 다 잘못됐다. 그죠? 선생님 이게 뭐, 아마, 귀신에 씌이는 것 같다. 그죠? 이렇게. 잠깐만요. 풍속은 여기가 약하고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여기가 세다. 강수는 이 상대적으로 강수가 작게 나타나요. 작게 나타난다고 합시다. 작다. 강수가 작다. 적다. 강수가 많다. 그럼 작다고 해야 되는데 많다고 했기 때문에 작다고 해야 되겠네. 그죠? 적다, 많다, 크다, 작다, 적다, 적다가 맞네. 에너지원은 이것이 온대 저기압이 위치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의 감소에 의해서 나타나주는 것이고요. 열대성 저기압은 이것은 수문열, 즉 잠열에 의해서 나타나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맞네. 내가 이 뒷부분에 선생님 뭘 적다가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는가 봅니다. 그죠? 이상하게. 이래 가지고서 태풍에 대한 칠판 강의는 마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